네, 1차시 이어서 2차시 분량입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자, 그러면 실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얼마나 속력이 빨라지는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데, 자, 영상을 여러분이 먼저 봤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선생님 링크를 걸어놨는데, 자, 쇠굿을 큰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뭐 쇠가 아닌 뭐 다른 재질로 된 뭐 스티로폼 같은 이런 재질의 공, 혹은 플라스틱 공, 아니면 그리고 뭐 깃털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자,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어느 게 먼저 떨어지는가?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혹은 공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지 두 개를 비교한 영상인데, 자, 그 영상을 봤을 때 결과가 어땠죠? 네, 쇠구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있을 때도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뭐 큰 쇠구슬이나 작은 쇠구슬이나 큰 차이 없이 동시에 거의 떨어지고, 네, 뭐 플라스틱 공이나 깃털은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자유낙하 상황이냐? 사실 쇠구슬은 자유낙하에 거의 가까운 상황입니다. 쇠구슬은 뭐 꽤 무겁고 매끄러워서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플라스틱 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좀 가볍기 때문에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깃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떨어졌죠. 이것은 사실은 자유낙하가 아니죠. 자유낙하는 아무런 방해 없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자유낙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깃털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느리게 떨어지고 쇠구슬은 빠르게 떨어지지만, 자, 공기가 없어서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바로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인 경우에는 쇠구슬이든 네, 플라스틱 공이든 거의 같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깃털도 거의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 영상에서 보면 공기를 굉장히 많이 없앴긴 하지만 완벽하게 공기를 다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떨어졌죠. 네, 그렇지만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뭐 그 비슷한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과 깃털, 네,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지게 되겠고,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느리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자유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공기가 있어서 저항을 받아서 떨어지는 속력이 다르지만, 공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낙하하게 된다면 어떤 물체든지 다 똑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데, 점점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정도도 다 같이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빨라지느냐? 1초에 약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그래서 네,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네,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게 지표면 근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이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든 아파트에 올라가든 뭐 다 같은 상황이고요. 지구에서 사실 꽤 멀리 올라가게 되면, 네, 떨어지는 속력이 이 정도가 되죠. 9.8m/s가 안 되고요. 1초에 증가하는 속력이.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우주선을 타고 저렇게 멀리까지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는 항상 9.8m/s까지 속력이 빨라진다. 사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지표 근처에서라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야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우리는 늘 지표 근처에서만 생활하고 거기서만 실험하기 때문에 이 일이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구 밖을 벗어나서, 아니, 지구 밖을 벗어나면 아주 중력이 없겠지만,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면, 꽤 멀리 가면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네, 떨어지는 1초에 증가하는 속력이 이만큼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표면에서는 1초에 약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면 어떤 물체를 딱 놓는 순간 아래로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면서 1초가 지났다. 그럼 1초가 지난 순간에 그 물체의 속력은 9.8m/s가 된다는 얘기고, 2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뜨린 지 2초가 지나면 이 속력이 또 이거의 2배, 19.6m/s가 되겠죠. 네, 이렇게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해요. 9.8이라서 이게 숫자가 좀
계속 곱하기를 하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대강 생각해서 10m/s, 약 10m/s씩 속력이 빨라진다 하면 높은 곳에 딱 떨어졌다. 1초 만에 속력이 10m/s. 2초가 되면 20m/s 속력이죠. 아주 빠른 속력이 되는 거예요. 3초가 지나면 30m/s 속력. 네. 그래서 엄청난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뭐 10m/s 속력이라면 100m 달리기를 뭐 거의 10초 만에 달릴 수 있는 속력이 되겠죠. 네, 우리는 그렇게 달릴 수 없고 육상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달리는데, 자, 그 1초 만에 네,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하는 속도, 네, 세계 정상급의 선수가 100m를 달리는 속력이죠. 그런데 뭐 2초가 돼서 지났을 때는 그거의 2배의 속력. 근데 그 정도 속력으로 달리다가 부딪히면 엄청 아프겠죠.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네, 1초마다 속력이 이렇게 증가한다. 네,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지만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요. 9.8이라는 것은. 이거 왜 하필이면 9.8이냐? 네, 이거는 지구의 중력과 관계됩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네, 그 힘에 의해서 네, 1초당 속력이 9.8m/s의 속도가 증가한다. 네, 이것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네, 측정을 해서 얻은 값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구에서는 9.8m/s가 되겠지만 지구가 아닌 뭐 달에 간다. 그럼 달에는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도 6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지구에서는 9.8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네, 그건 이제 물체마다 달라요. 자, 물체가 이제 무거운 물체도 있고 가벼운 물체도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커요. 네,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고, 네,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를 지구가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네, 그건 아니죠. 아까 앞에서 실험 영상에서 봤듯이 어떤 물체든지 다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물체가 다 자유낙하할 때 1초에 속력이 9.8m/s씩 속력이 증가하죠. 네, 다 똑같이 속력이 증가하니까 도착하는 시간도 다 똑같을 거예요.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도 다 똑같을 거고. 네, 그런데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는데,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약하게 잡아당기는데 왜 같이 속력이 증가하느냐 하면 이제 무거운 물체일수록 사실 속력이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면 쇼핑카트에다가 물건을 담아가지고 밀 때 쇼핑카트를 이렇게 빈 쇼핑카트를 밀면 어때요? 비어있는 카트를 이렇게 밀 때는 살짝 밀어도 금방 훅 잘 밀려가죠. 이게 속력이 금방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에다가 짐을 많이 이렇게 막 장을 봐가지고 짐을 많이 실은 상태에서 무거운 카트는 살짝 밀어서는 속력이 쉽게 잘 빨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무거운 물체일수록 이 물체를 밀어서 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가벼운 물체는 적은 힘으로도 쉽게 속력을 낼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무거운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지만 이 무거운 물체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가벼운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적죠. 적지만 이 물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량이 큰 물체나 질량이 작은 물체나 그 물체가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작고 질량이 큰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지만 결국에는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물체나 다 똑같이 1초에 9.8m/s의 속력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이 물체의 질량에 9.8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9.8이라는 숫자는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긴 값이 되겠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아당기느냐. 네, 그래서 이걸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과 관련된 이 9.8이 바로 그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에 9.8m/s의 속력이 보다 다 증가하고 어떤 물체든지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자, 그리고 그때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모든 물체의 질량에다가 9.8만 곱하면 그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kg인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9.8N이 되겠고, 뭐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 9.8 곱하기 2하면 19.6N이 되겠고, 자, 3kg은 곱하기 3을 하면 29.4N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대강 쉽게 생각하면 약 10 정도 되겠죠. 1kg짜리 물체는 뭐 약 10N의 중력이 작용하고 3kg짜리 물체는 약 30N의 중력이 작용한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무겁든 가볍든 이 물체가 속력이 변하는 것은 똑같죠. 이 질문의 답은 속력이 둘 다 1초에 9.8m/s의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답을 알려줄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 9.8m/s씩 속력이 빨라지고 지구와 달에서 동일한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각각 자유낙하하면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는 1초에 속력이 9.8m/s씩 증가하지만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작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느릴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 지구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속력이 증가하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제는 1차시 과제는 선생님이 질문을 설문으로 만들어서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2차시 과제는 오늘 여기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여기 답을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